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어제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내린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판결에 대한 야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국조특위에서도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법원에도 계셨고요. 또 기본적으로 법률가시니까 어제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가 어려운 측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가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재판장으로서의 그 고뇌가 있을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고뇌. 동시에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에 대한 또 치명적인 훼손을 다하는 판결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 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재판을 한 이범균 재판장의 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재판 태도를 볼 때 예. 아마 그런 우려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절충을 시킨 정치적 타협 판결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예. 법리적으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게 이제 민변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첫째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인터넷상에 올라온 댓글들에 대해서는 국정원 계정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트위터 계정은 전체의 약 85% 정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계정의 대부분. 그러니까 트위터 댓글들은 다 없어진 셈입니다.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나마 남겨진 댓글만 가지고 정치관여 금지, 즉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했고 그 따라서는 선거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관 금지의 내용을 판결문에 뭐라고 썼냐면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서 여당 후보, 여당에는 지지의 내용이고 또 야당에는 반대와 비판을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이 곧 선거운동 아니겠습니까? 선거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면 극상 선거운동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판결, 즉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국정원법 위반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힌 판결이라는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습니다. 예. 형량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고 국정원법만 유죄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량이 이게 적절한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보고 계시는지요? 대체로 이제 일종의 이게 정치범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범에서 우리가 듣는 과거에 조봉암 선생 사건처럼 사형으로 극단으로 가서 이제 특결 처분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적인 사상범으로 몰아가지고요. 근데 그 외의 정치범들은 물론 이제 김대중대라는 건에서도 사형을 선고했지만 가까스로 살아났고요. 그 외에는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극단적인 형을 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피고인은 반국가적인 또는 국기문란적인 정치범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다만
전체 사실 인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윗 댓글의 85%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잔챙이를 가지고 징역 2년율에 집행유예 4년을 했다는 것은 비교적 중한형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빗 맞아도 홈런이란 말이 있죠. 예. 일종의 안타로 야구로 치면 빗 맞아도 3루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실에 맞게끔 재판을 했다면 즉 85% 인정하지 않은 트윗 댓글로 다 인정하고 이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다 인정하면 적어도 징역 1년 실형은 좋게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판장이 정말 이쪽과 저쪽 양쪽은 다 절묘한 어떻게 보면 참 꼼수로 보이지는 그런 형량을 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가정입니다만은 검찰의 태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최동욱 검찰총장 바뀌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별수사팀장도 교체가 된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이나 이 재판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도 재판에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복귀해보면 이 수사는 정말 어려운 수사였습니다. 제가 법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민주당 당시에 예. 2013년 봄에 고발을 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공수사가 아니라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고발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윤석열이라는 특별수사팀장과 최동욱이라는 검찰총장의 궁합이 맞아서 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방해되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또 기소하는 데 있어서도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황교안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과정에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울 일 있냐,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수사에 천신만고 끝에 수사가 됐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그 부팀장이 지방으로 고검으로 사실상 전보되고 휘하의 수사 검사들도 지방 광주 뭐 등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수사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유지가 사실상 아주 빡시게 제대로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이범균 재판장의 한마디로 올라운드 플레이 마치 변호까지도 함께 해주는 올라운드 플레이에 좀 검찰이 밀린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판결 직후 새누리당이 이런 입장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대선 불복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건 진짜 달을 가는데 손가락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톱만 보는 일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의 약 15%는 다 드러났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하고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장, 그리고 휘하의 심리전단의 소속팀, 각팀, 그리고 심리전단 직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정치 관여 댓글이었다는 건 다 인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만 선거 운동 정도는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 정도로 재판장은 이렇게 암시를 하는 듯한 그 판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실상 법정형으로 법조항으로 선거운동금을 했다 해서 처벌을 못할 뿐이지 조직적인 선거 관련 행위를 국정원이 했다라는 것을 다 된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그 말씀하는 거는 정말 인도적인 해석입니다. 예. 검찰이 뭐 여느 재판과는 달리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보고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 밝혔고요. 물론 이제 원세훈 전 원장 뭐 국정원법 위반 이거 유죄 이거 억울하다 항소하겠다 입장 밝혔습니다. 결국 2심은 갈 것 같은데 2심에서 그 판결 어떤 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세훈 피고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은 내심이 아닐 겁니다. 이만큼 더 좋은 판결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이석기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이범균 재판장의 판결은 서울고법원의 재판부만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저는 선거법 위반 부분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제가 어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예. 선거법 85조와 86조인데 저는 선거운동 금지고 86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근데 이범균 재판장은 86조가 해당될 것처럼 암시는 했고 정작 그리로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고요. 항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짬짬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반드시 항소해야 되고 항소해서 공소장 변경을 86조로 변경하면 저는 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딱히 해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에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경민 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세훈 무죄 저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좀 잠시 동안 활동을 못했는데요. 다시 어제 만나가지고 1차 성명을 냈고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좀 공개적으로 좀 하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현재 이런 대책을 지금 강구 중이고요. 그 밖에도 필요한 그 액션이 있다면 좀 치밀하게 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사안입니다만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예,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으로 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박영선 저희 새정치 국민공화혁신위원장이 이상돈 위원장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박영선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개시되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을 생각이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위원장은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은 진보와 합리적 개혁적 보수, 진보와 개혁적 보수 인사 두 분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진보와 개혁적 보수에 걸맞는 인물들은 어느 정도 내락을 좀 받아놓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암시를 했는데 지금 언론들은 이제 이상돈 위원장을 쓰고 계시고요. 이상돈 위원장 본인이 맞다라고 하니까 예.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진보 쪽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보 쪽 위원장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컨셉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은 다가오는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보를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중도로의 확장도 중요하다. 따라서 혁신과 확장의 두 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정권 교체가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상돈 위원장이 보수 쪽을 맡아서 온다는 얘기네요. 제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새겨서 알아서 듣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